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임영웅 씨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바램이란 노래를 듣고 그 순간 반해서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영웅 씨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서 지금은 국민 가수란 단어를 쓰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요. 임영웅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현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결은 뭘까요? 어떤 문화평론가 분께서 임영웅 신드롬, 담담한 치유와 위로에 스며들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신 한 문화평론가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화 인터뷰할 특별한 분은요, 바로 문은하 에디터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더운 무더운 여름에 잘 지내고 아, 계십니까? 너무 덥죠, 요즘. 네. 그러니까요. 이럴 네. 때일수록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문은하 에디터님과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마이 리틀 히어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KBS에서 그간에 임영웅 씨한테 이 제안만 했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제안이 갔을 텐데 끝내는 마이 리틀 히어로를 KBS에서 하기로 결정을 한 거네요. 네, 뭐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KBS에서 콘서트를 단독으로 했었잖아요. 나훈아 네, 쇼 다음에. 네, 네. 그랬던 인연도 있고, 이제 재밌는 거는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그 출연자들이 서로 이제 KBS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마당에 네. 그 도전 코너에서 우승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던 인연 때문에 KBS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는. 네. 네. 그 임영웅 씨가 예능을 단독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선 컨셉이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마이 네. 리틀 히어로를 이제 다 보고 나니까 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너무 무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 개인적이고 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컨셉 자체가 너무 신선하다. 팬분들은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너무 그런 모습이 없어서 이제 TV조선 전속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모습을. 네. 다른 타 가수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많이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적인 모습들, 그리고 일상적인 모습들, 일상에서 뭘 먹고 어떤 식당을 가고 식구들을 만나고 뭐 혼자서 시간 날 때는 뭘 하나, 우리의 히어로가 뭘 하나, 그게 궁금했었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미국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감없이 보여준 게 아마 그런 어떤 그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혼자서 그리고 녹화된 거잖아요. 이게 예능이잖아요. 그 긴 분량을 오부작으로 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아무나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보통 모험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은 보통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80분에서 90분이 편성이 되죠. 네. 그래서 90분도 굉장히 긴 편이에요. 네. 90분도 안 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80분, 1시간 20분 정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테고, 또 뭐, 특별한 내용들을 담으려는 뭐 제작진들의 자신감도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다른 루트나 경로를 통해서 본인을 노출시킬 수가 없었으니 이번만큼은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고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본인도 노력을 하고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단단히 먹은 거죠. 그죠? 아티스트 네. 입장에서는. 그럼 팬들 입장에선 굉장히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환호하지 당연히. 않았을까요? 예, 왜냐하면 그 영어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거기 아니면 어디 가서 보겠어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축구 얘기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이런 예능이 아니면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팬분들 네. 입장에서 너무 반갑죠. 근데 그 문은하 에디터님이 보시기에 저런 네. 모습은 참 신선하다. 저런 모습은 눈길 간다 했던 장면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오징어찌개 그 장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징어찌개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몰입이 돼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찌개가 흔히 먹는 사실 음식은 아니죠. 네. 그래서 예, 오징어찌개 제가 보니까 이게 그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예전에 약간 이 우리 북부지방 강원도 쪽에서 이제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내륙하고 강원도하고 이제 왜냐면 아무래도 뭐 오징어 많이 잡히니까 그쵸?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보니까는 영웅 씨가 그 태어났던 곳이 포천보다 조금 더 위에 음. 한탄강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지역 음식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 그런 이런저런 걸 보면서 저는 가족들하고 그런 엄마가 끓여주신 오징어찌개 꼭 그때 그 미스터 트롯 때도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 같이 엄마랑 먹는 장면이 나왔었고 할머니하고 그래서 그런 가족적인 모습도 저는 좋았었고 그리고 조금 그 기사에도 썼지만 좀 엉뚱한 모습들 네. 예, 그 턱 수염 뽑는 ASMR? ASMR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사실 어디서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라방을 한다, 라이브 방송을 한다던가 스타가 뭐 어떤 그런 내용을 특별히 뭐 마음을 먹고 보여주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그 재밌는 모습들을. 이명웅 씨의 엄마와 이명웅 씨의 엄마의 엄마. 네, 그 엄마와 자녀 간에는 그 묘한 텐션이 있잖아요. 서로를 굉장히 귀찮아하면 서로를 또 굉장히 아끼는 그 그러게요. 가족 예. 간의 텐션. 그리고 저는 이명웅 씨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와 그 엄마의 그 대화가 전 저희 엄마하고 하는 대화 같아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되게 좋으신 그 모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리고 뭐 늘 이제 뭐 손주한테 이제 이야기를 잘 해주지만 네. 항상 겸손해야 된다. 뭐 사람들한테 잘 베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약간 또 손주랑 다르게 딸한테는 또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또 맞아요. 보이고 아마 조금 어머님 젊으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 어, 젊고 할머님도 건강하시고 맞아요. 그냥 뵙기에는 그래서 되게 이 3대가 모여 있는 장면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소속사나 아티스트로서 이명웅 씨는 사적인 예능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보다 음악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노선으로만 쭉 왔던 것 같아요. 음악하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었는데 또 이렇게 마음 먹으면 또 확 또 화끈하게 예, 보여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뭐 좋았을 것 같아요. 팬들 예. 입장에서는. 네. 그 때 아니게 시축 같은 거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 오늘도 기사 검색하다 봤는데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는 게 홀랜드가 이제 하늘색 옷을 입고 이태리 이즈 블루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너 영웅 시대니? 홀랜드 너 영웅 시대니? 그러니까 이게 취향의 세분화인데 자기가 축구를 좋아하고 뭔가를 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몰입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네, 예전에 운동화 커스텀이라든지 네. 운동화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무늬를 넣어서 그려서 취미 생활을 그 시간에 집에서 코로나 걸렸을 때 하고 있다라든지 근데 그런 모습이 팬들이 봤을 때는 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집중해서 집중 몰입과 선택을 하는구나라는 면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 주변은. 맞아요. 예.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명웅 씨 팬들 중에.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물불 안 가리고 예, 나서서 자기의 취향을 드러내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요즘 거의 OTT에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TV가 많이 이 적이 되면서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취향을 굉장히 자기 취향을 자신 있고 가감 없이 드러낸다라는 거. 멋있어요. 이제 신곡도 마이 리틀 히어로 방영되는 중간에 이제 공개되는 일이 있었는데 모래알갱이는 그 전에 이제 그 런던 보이나 폴라로이드 때 보여줬던 면이랑 좀 다른 색깔이어가지고 뭐 당연히 다른 분위기여야 되겠지만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임영웅 씨가 잘하는 부분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제가 뭐 음악 평론가는 아니라서 뭐 좀 조심스러운 의견인데 평론보다는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변신을 했죠. 그래서 그 폴라로이드랑 런던보이로 보여줬던 어떤 발랄함, 네. 팝 발라드, 팝, 락, 뭐 이런 모습들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따뜻한 임영웅은 언제 만나? 라고 이제 되물었을 때, 아, 나 여기 아직 그대로 있어.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라고 보여준 게 아마 모래 알갱이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잘하는 거, 임영웅이 가장 임영웅스러운 거를 싱글을 하나 선물로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목을 왜 담담한 치유와 위로에 스며들다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임영웅 씨 노래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미학 중에 하나가 쉼과 휴식이다. 이게 모라알갱이랑 네. 딱 들어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위로받을 곳 없는 데서,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그냥 쉬고 싶다. 그럴 때 많이들, 듣는 음악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그 평론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읽어보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게 전문가들이 절제의 미학이에요. 임영웅이라는 그 아티스트가 가수가 하지만, 예.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건 담담하면서도 절제된 미학이다. 절제의 미학. 그래서 사실 담담한데 슬퍼요. 담담한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맞아요. 조용한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평안을 느끼듯이 네. 그런 어떤 담담하게 다독여주는 거에서 힐링을 얻고 위안을 얻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평론서들이 요즘 자꾸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30대 초반이면 인지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티스트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평론서가 나오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한 것 같아요.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평론의 기본은 그 사람의 업적이 이제 어느 정도 평가가 대중적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시기가 다다랐느냐의 평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검색되는 것만 해도 벌써 3개가 네. 또 그 알려진 그 2권 외에도 또 하재근 평론가 분이 또 내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드롬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평론서이긴 한데, 근데 왜 그러면 이런 평론서가 이렇게 나올까라고, 저도 글 쓰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 이제 대세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고, 대세라는데 이견이 없고. 예, 대세라는 것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대중의 생각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또 어떻게 읽혀지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고, 네. 예. 뮤지션이 나온 어떤 2020년대를 전후하는 대한민국 음악사를 평가해보고 싶은 시도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뭐 이 사람이 인기를 뭐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기인가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어떠한 변화를 우리는 맞고 있는가,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 호감과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그 안에는 어떠한 원동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 같아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임영웅이라고 하는 한 가수에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름 3글자가 상징하는 브랜드가 됐다 이렇게 봐도 충분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나 확장하고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그런 네.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요즘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네, 어떻다 이렇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문제지만 본인이 자기만의 확고한 음악적인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정하고 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추구하는 바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네.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을 했으니 네. 네, 앞으로는 그 궤도를 잘 달릴 일만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예. 사실 보편성의 가치거든요. 아까 뭐 절제와 뭐 담담함의 미학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이 보편성을 획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녀노소 10대, 20대 그리고 외국인, 내국인 뭐 글로벌한 스타로서의 그런 어떤 스타적인 자질에 대한 인기, 대중적인 인기 이런 게 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지 될 거고 예. 이제 여러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기자나 뭐 이런 에디터들이나 아니면 이제 평론가들이 쓴 글을 쭉 읽어보면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바라는 분들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보기가 힘드니 예능에 이제 마리히에 나왔던 예능을 반가워했듯이 뭐 어떤 여러 행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서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본인이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것이 시축 행사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컨셉과 뭐 여러 가지와 맞아 떨어진다면 뭐 언제든지 나설 수 있을 것이고 네. 코로나 이후 직후에 나왔던 음악들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앞으로 본인도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네. 많은 소통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음악으로 이제는 이게 임영웅이구나 이제 네. 알겠다 네. 이것이 바로 임영웅이구나라는 거를 딱 가지고 돌아왔을 때 뭐 그때는 이제 뭐 확실해질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많이 대중들에게 모습을 좀 더 보여주자는 의견들도 있고 또 네. 임영웅 씨만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노래들을 지속적으로 대중들과 네, 네. 소통할 때 네. 아마 그 브랜드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죠. 네. 예. 오늘 문은아 에디터와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징어찌개 좋아하시는지 이번에 알았네요. 먹는 거 얘기할 때만 신나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먹는 거 얘기할 때는 네. 모든 사람, 아마 임영웅 씨도 네. 그럴 거예요. 행복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네, 즐거운 네. 이야기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영웅 신드롬에 대해서 문은아 에디터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